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었어요. 예. 책을 읽었는데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또 감동도 있고 그리고 교훈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질문을 하자면 트루예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1985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냉난방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품이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마지막 부품인데 그것이 그 서플라이어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내 생각에 누군가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오다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으면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창업에 대한 미숙 또 잘 알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경쟁력이나 자본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했어요. 네네네. 회장님이 지금도 정말 그 눈빛에서 열정이 보입니다. 근데 동업자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이영모 회장님. 네. 네. 이제 일생에 누구를 어떻게 어디서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의 그 진로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영목 회장님을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금껏 지내온 것. 지금도 파트너를 하고 계세요. 네네. 그것이 내 생애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파트너라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결혼 생활도 쉽지 맞아요. 않은데 또 이제 돈이 멀보되고 그런데 우리 이영국 회장님을 제가 잘 만나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파트너를 하면서 이렇게 잘 해나왔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 일생에 가장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이영국 회장님을 내 일생에서 만났다. 그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네요. 그리고 회장님이 그 영업의 비결 중에, 포인트 중에, 그 영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파는 거다. 그게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거든요. 저는 이제 세일스를 50년을 했거든요. 파트너 되시는 이영목 회장님은 경영을 해주시고 매니팩처링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주로 가서 세일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맨 처음에 가서 제가 한 얘기가 I am selling my heart, not the product.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분들한테 서툰 영어로 내가 세일을 지난 5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진심이 있으면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저를 맞이하는 바이어 측에 가서 보면 바이어는 저보다 많은 사람들을 매일 접하는 그 바이어들 앞에 내가 진심이 아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내 눈동자만 봐도 알 거라. 그렇죠.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뭐를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세일은 항상 있는 그대로 진심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의 얘기만 하면 세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금방 안 될 수도 있죠. 네네. 어떨 때는 10년이 걸려. 커스터머 하나를 모시고 싶은데 10년이 걸려. 그때 매년 찾아가고 때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진실이 또 나름대로 정직하면 되지 않을까. 회장님이 정말 어려움도 겪으셨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쭉 지난 5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꼭 그렇게 잘 나가지만 않았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도 제 자신이 행복했어요. 즐겁게 사업을 했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했고 즐거운 대인관계를 해나왔어요. 그거는 성공의 가치가 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나 가족이나 이것이 다 즐거웠을 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일이 어려워도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꼭 자꾸 그 행복의 가치를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다. 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느끼는 거지.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회장님 그 회사가 홈디포하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참 그거를 볼 때 그 홈디포에서도 회장님 회사의 그 믿음을 또 성실감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홈디포나 이런 이제 에이스 하드웨어 이런 큰 체인점을 가진 회사들은 첫째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불러주기 전엔 우리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홈디포에 지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은행, 이웃 아니면 홈디포에 그동안에 관련했던 분들이 조심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네. 홈디포에 가면 값으로 눌러가지고 거의 이득이 남지 않는 비즈니스, 거의 힘든 비즈니스, 또 납품하는 과정이 너무 그 정부 납품과 같은 수준의 까다로움이 있다고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처음서부터 좀 달랐어요. 그분들 바이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내가 기계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분들이 나를 이해를 하면 뭐가 어려울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홈디포에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서로 이제 그런 거를 제 진심을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회사고 나는 이럴 거고 나는 올인을 홈디포에 할 테니까 홈디포에서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시작부터가 잘 꾸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홈디포 이제 제가 할 때가 한 15년 회사를 매각할 때까지 한 15년 동안에 상을 2번이나 받았고 그다음에 홈디포하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이 값을 올릴 때 내 코스트가 늘어나면 또 파는 값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든데 홈디포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우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거는 우리의 진심이 통했고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고 또 내가 그분들한테 내 양심껏 잘했다고 그분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인 게 홈디포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잘 되셨잖아요. 매출도 많고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회사에서도 회장님네 그 제품을 좀 쓰고 싶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홈디포하고의 그 신의를 지키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제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이제 홈디포하고 최고의 가장 근접한 경쟁 회사가 저희 물건을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그렇죠. 왔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물건을 팔러 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회사를 찾아왔다는 거는 그거는 언제 쉽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 매상의 액수로 봐서 홈디포에 한 90% 정도 하는 회사니까 아주 큰 또 욕심이 나는 하고 싶은 그런 세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좋았는지 제가 이제 저 자신이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러면 만들어 주겠다, 팔겠다. 그렇고 이제 그분들이 다 와서 사실상 모든 걸 계약 수준 전까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갔고 일주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홈디포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홈디포에 올인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홈디포는
딴 사람한테 파는 걸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팔든 그렇죠. 경쟁자한테 팔든 누구한테 팔든 규제를 할 수 없는데 제 혼자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팔아도 되는 건지. 돈으로 와서는 어마어마한 액수고 그래서 팔고 싶으면 많이 90% 조금 헤지테이트 되는 것이 10%인데 일주일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홈디포에 가서 한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하시는 이용묵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런 거니? 내가 홈디포에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래서 파트너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파트너가 알아서 하라. 근데 파트너 보는 이용묵 회장님도 욕심이 나잖아요. 워낙 회사가 크고 우리 매상이 얼마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결국 제 파트너도 허락을 해줬고 또 내가 이제 결국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도저히 물량이 안 돼서 당신네한테 지금은 납품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조금 일주일 전에 문제 없다고 해놓고는 일주일 후에 가서 우리가 매니팩처링 그 용량이 안 된다는 건 그분들도 핑계를 대는 걸 알았고 그분들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그 후에 편안했어요. 아,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결국엔 안 팔려. 홈디포에 그쪽 한 군데만 납품을 했고 또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홈디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회사에서 와서 팔아달라고 했던 거를 내가 안 팔았다. 그리고 너희한테 홈디포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의 신뢰감은 지금까지도 회사를 팔고 난 지금 5년 후에도 지금도 잘 납품을 하고 있고 서로가 관계가 아주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연도 중요하지 않나. 그것이 그만큼 돈의 액수는 줄었겠지. 이득의 액수는.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이런 회사다.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장사를 했어요. 네네. 그 트루웨어를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3억 6천만 불에 매각을 하셨잖아요. 와, 정말 그 가능한 비결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처음에 85년도에 이용묵 이사장님하고 설립했을 때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 과정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한테 그런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은행에 의존하고 지내왔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파트너를 돈이 많으신 분을 파트너로 들여오기 전에는 은행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은행하고도 신뢰를 쌓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30여 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3억 6천이라는 돈이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그렇죠. 돈. 그러면 회사를 언제 어떻게 팔까 하는 생각이 없이 그저 둘이서 혼신을 다해서 조금씩 쌓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상도 늘어나고 이제 이익의 포션도 늘어나고 커스터마들도 이제 늘어난 그 배경에는 파트너하고 저하고 그저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다. 그다음에 회사를 얼마에 팔자 이런 생각이 없이 어느 시점인가 가서는 이제 회사를 팔든가 자녀들한테 물려주든가 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아왔거든요. 와서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액수의 오파가 들어와가지고 네고시에이션이 없이 그냥 팔았어요. 산다는 값에 그냥 그렇게 팔았어요. 그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정말 그 좋은 가격에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좋은 가격에 이렇게 매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좀 준비할 게 있고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2020년에 제가 매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한번 아팠어요.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생각에 와, 이게 내가 평생 사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매상이 늘어나니까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몇백 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인가는 이렇게 이런 경우도 당하는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그 회사를 물려주든 팔아야 되든 한다고 생각했을 때 파트너하고 둘이 이제 몇 년을 두고 서로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네. 애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건지 우리 둘이 다. 그럼 이제 한쪽에서는 자녀한테 물려주자고 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팔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다 그러면 세월이 들면 회사를 팔고 또 자녀들한테 조금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는 것이 더 이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 회사를 팔려면 뭘 해야 되는 건지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면 첫째는 우리의 그 CPA들이 행한 그 인컴 텍스 리턴이라든지 네. 파이낸스 이런 것이 클리어하고 깨끗해야 돼. 항상 아무 때나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기간. 이제 소규모 때는 그런 걸 못 하면 그냥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네. 오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오면 가장 가능한 한도 내에서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누가 물어도 IRS가 물어도 바이어가 나중에 와서 물어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바이어나 그쪽 바이어 쪽에 그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신뢰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데 제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보니까 1년은 걸려. 산다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오파를 넣고 결국 그 돈을 받는 날까지가 1년은 걸리니까 그 전에 적어도 4, 5년 전부터는 네. 깨끗한 복 또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아야 되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 회장님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항상 인상도 좋으시고 웃으시고 아이고. 저희들한테도 참 그 멘토 역할을 하세요, 회장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말 영화 같은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회장님께서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그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인성이 돼야 돼. 그죠? 제가 이제 내년에 80인데 그러면 진짜요? 우리들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고 남하고 같이 가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인성이 바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 나름대로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청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납품업체도 있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또 종업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업앤다운을 수도 없이 했고 뱅크럽시에 가까운 그 목전까지도 왔을 때가 있었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올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이프 생일이라서 내가 오늘 못 가. 저는 그런 걸 수십 년 동안 못 해봤어요. 와, 결혼 기념일이라 나는 못해. 애 생일이라 못해. 물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삶에서. 다 챙기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사업할 때는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올인하는 내가 이것을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양해를 구워가면서 결혼 기념일을 지켜본 적이 별로 없고 사업에 우리가 올인하고 착실한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면 어느 땐가는 아무리 조그만 우리도 연 매상이 30만 불, 몇만 불 팔았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몇 억 불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고 올인하고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쏟으면 이제 되지 않을까. 그 이제 말은 쉽지만 그런 걸 지금부터 이렇게 자꾸 지켜나가면 되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오렌지 가온이 상공회소 회장님이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신이사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공회소가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KACCTV 오늘 이용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